한국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고 다들 수도권, 서울 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 넘어요. 13억이란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죠. 다들 서울에 사고 싶은데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금액이 높아질수록 지금 대출이 6억, 4억, 2억으로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2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도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현금 부자만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는 건데 어떻게 맞벌이로 23억을 누가 마련을 하냐고요. 저는 한국 분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산 이전하는 것을 돕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대표 고미연입니다. 왜 우리 자산가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하니까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진 않거든요.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심각한 건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이 너무 높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1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세금을 내가 7, 8억을 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우리나라만큼 시세 차익이 잘 나는 나라가 없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1주택자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집이 실거주용 집이다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유세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집에 살면서 이 집이 5억 하던 게 10억이 됐어.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는 세금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서 노후에 마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상대적인 박탈감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재테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 그래도 내가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다주택자가 되면서부터 이제 투자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2주택, 3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또 중과되죠. 내년까지는 유예했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중과세 유예가 내년부터는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2주택, 3주택자, 정말 3주택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세금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버리면 7, 80%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돈 벌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데에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20년 넘게 이 상속세, 증여세가 개편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정말 OECD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가 굉장히 높아요. 뭐 1위가 이제 일본이고 2위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때문이라도 해외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 니즈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화 자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 몇 개월 사이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뭐합니까? 한국 주식 가격이 오르면 뭐예요? 글로벌리 봤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표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산가분들이 안전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해외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의 다른 주식이라든지 이런 다른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때문인데요. 특히 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우리나라 좋은 대학교 많잖아요. 하지만 그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쉬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이제는 정말 인서울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조사하는 리서치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200개의 대학의 순위를 매겨봤을 때 7, 80개가 넘는 대학이 미국 대학이 그 랭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자녀를 생각한다면 조금 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같은 노력과 그런 시간을 투입했을 때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문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일단 한국의 실거주 집 먼저 마련하시고 해외 부동산을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 고객의 대부분 80%는 이미 한국의 1주택자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사기에는 너무 건물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2주택자부터 세금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많이 돌리세요. 그건 맞고요. 그런데 20%의 무주택자
무주택자인데도 미국의 해외에 집을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드려 볼게요. 미국은 선택지가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렴해요.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대출 환경이라든지 어떤 규제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든지 사실 규제랄 게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무주택자인데도 미국에 해외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청약을 계속 지원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본인이 이제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 됐는데 당첨이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한국에 일부러 내 집 마련을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고 다들 수도권, 서울, 또 한강벨트 라인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 넘어요. 13억이란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죠. 다들 서울에 사고 싶은데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촬영하는 날짜가 10월 15일인데 강력한 규제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금액이 높아질수록 지금 대출이 6억, 4억, 2억으로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2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10%도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현금 부자만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는 건데 아니 부모님이 돈을 물려주지 않고서 어떻게 맞벌이로 23억을 누가 마련을 하냐고요. 그런데 해외는 의외로 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미국 투자 자문을 많이 하니까 미국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은 강대국이고 GDP 1위에 전 세계의 명실상부 이제 경제 규모로 1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집은 한국보다 훨씬 비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한국과 미국의 중위 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미국은 평당가는 더 싸거든요.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50개의 주가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0개의 주가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예산에 맞춰서 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미국에 집을 사드리는 고객분들, 제가 지금까지 200분을 넘게 사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평균적인 구매 가격을 계산해 봤거든요. 서울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국의 집값이 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는 외국인에게도 대출이 70%까지 가능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했고 아직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6%대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지금 대출을 이게 지금 25억짜리 사는데 2억만 대출이 된다? 나머지 다 현금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집값과 관계없이 심지어 외국인일지라도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개인이면 70%, 법인을 세우면 60%까지 대출이 됩니다. 이런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굵직굵직한 대책이 6월에 나왔죠. 9월에 나왔죠. 오늘 10월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몇십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규제가 바뀌지 않아요. 정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은 낼 수 있겠지만 투자를 못하게 하게끔 규제한다든지 이렇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꾼다든지 정권에 따라서 이런 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든지 그런 변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가분들,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게 100년이 넘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보다 더 안정적인 정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명한 시스템이라든지 정책의 안정성 때문에도 많은 자산가들이 미국 부동산 그리고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장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근데 단점도 있는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한국에서 살 거야 이런 분들은 내 집 마련부터 하고 오세요. 왜냐면 집이라는 건 의식주잖아요. 단순히 투자 가치 말고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실거주 집을 살면서 가족에게 주는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실거주 집은 먼저 마련하고 오시라고 하고 투자로 본다면 미국 부동산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이기도 하고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게 이제 옵션이 다양하다라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한국은 아파트만 투자하고 서울로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 그 주가 저렴한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썬벨트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텍사스에 방 3개, 4개짜리 그리고 한 7, 80평짜리 집이 40만 불, 50만 불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집들이 나쁜 집이 아니고 새 집이고요. 수영장이라든지 파티룸이라든지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학군도 좋고, 물론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장 보려면 차 타고 나가야 되긴 하지만 주변에 한 20-30분 가면 H마트, 한인마트거든요. 그리고 코스트코 이런 마트들도 있고 학교도 가깝고 저렴한 가격으로도 나쁜 집을 사고 안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정말 뭐 지방에 역세권에 있는 상가 이런 거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현지인들이 선호하고 살기 좋은 곳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이제 미국 투자의 장점이고, 두 번째는 세제 혜택. 뭐냐면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투자용 부동산으로 산다. 저는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세금을 나중에 길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재산세가 높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소득세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투자용 부동산을 살 때 양도세 유예 정책이 있어요. 1031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가 A라는 투자용 부동산을 샀어요. 시세 차익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 A를 팔고 갈아탄다. 내가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멈추지 않고 더 큰 부동산, 더 6개월 이내에 여러 가지 조건은 있는데 1달러라도 비싸고 6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양도세를 투자를 멈추는 순간까지 유예해 주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따야 되긴 하지만 이 자산의 가치가 계속 부동산이 올랐어요. 그 마지막 부동산을 자녀한테 증여상속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양도세를 안 내게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미국은 투자를 계속 장려하고 미국의 투자를 멈추지 않게끔 이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세제 정책 그런 혜택을 주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투자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미국도 지금 집이 안정적이거든요. 같은 집을 사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월세 수익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세 차익형 투자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시는데, 나는 은퇴해서 달러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게 맞는 이런 월세 수익이 잘 나오는 안정적인 집과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형 투자가 필요해. 나는 우리 부부가 맞벌이고 아직 젊으니까 오히려 시세 차익이 많이 나면 좋겠고, 그럼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는 좀 적어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지역과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투자 목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옵션도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점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단점이 뭐냐? 두 가지 정도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미국 부동산은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시세 차익이 서울 아파트만큼 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우리 서울 아파트 2015년 정말 바닥일 때 하고 2025년 지금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런데 많이 오른 곳들은 3배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이 오른 곳이 2배 조금 넘게 오르면 와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 면에서는 조금 더 아쉬울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외국인에게만, 그러니까 한국인분들은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에게 불리한 게 있는데 FIRPTA라고 해서 비교적 최근에 생긴 법인데, 너무나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자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FIRPTA라고 해서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이 났을 때 일정 부분의 비율을 원천징수하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잘 성실 납부하시면 그 나머지 차익을 돌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를 외국인에게는 좀 더 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말 최소 금액을 생각하면 제 책에도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하와이에 에어비앤비용 집을 사들인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텍사스 달라스나 조지아 애틀란타에 집을 사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최소 금액은 1, 2억 정도만으로도 레버리지를 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막연하게 미국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미국에도 정말 현지인들이 중산층 이상이 좋아하는 강남에 사고 싶다. 뭐 정말 나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데 사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됐다고 하는데 미국은 정말 30만 불짜리 한 4억짜리 집부터 400억, 1000억짜리 집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양극화가 더 심하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굉장히 그 레인지는 넓지만 그런 중위 가격이라든지 최소 투자할 수 있는 첫 투자 시드는 생각보다 작아요.
저는 시야를 넓혀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물론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어를 하고 원화를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시각을 가지게 되시면 원화 표시 자산으로만 내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경제교육이 너무 절실하거든요. 내가 가장인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자칫 잘못된 경제상식과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부동산 아니어도 좋고요. 미국이 아니어도 좋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원화 표시 자산으로만 절대 가지고 계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전 세계 나라의 화폐가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금에 투자하시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정말 해외 작가의 그림에 투자를 하든 이런 원화 표시 자산이 아닌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라. 이게 반드시 절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미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